안녕하세요. 제10장 자동차로부터의 외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정우영입니다. 도시교통에 관한 첫 장에 해당하는 본 장에서는 우선 미국에서 통근 통행수단 기준으로 88%에 해당하며 총 통행 기준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행수단인 자동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림 10-1은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통행수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약 4분의 3이 동승자 없이 운전하며 또 다른 12%는 개인 차량을 합승합니다. 동승자 없는 운전자의 비율은 오하이오와 알라바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통근시 자동차 이용 비율은 교외 지역 내 통근에서 높으며 중심 도시 내 통근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도시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뉴욕에서 25%, 시카고에서 12%, 이 두 도시에서만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10-1을 보면 통행 목적표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통행에서 통근 목적의 통행은 5분의 1에 불과하고 여가 목적의 통행 비율은 30%로 통행 목적 비율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 10-2는 통근의 거리, 시간, 그리고 속도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1983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통행 속도의 증가로 인해 통행 시간이 28%만큼 증가한 반면에 통행 거리는 약 37%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0년과 2001년 사이에는 통행 거리는 증가한 반면 속도가 감소하여 통행 시간은 18%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의 29%는 중심 도시 내에서 발생하였고 통근의 약 44%는 중심 도시 밖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도 10-1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의 통근에 대한 일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널 A는 샌마테오로부터의 통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긴 막대는 샌마테오대에서 통근하는 노동자들의 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로 긴 막대는 샌마테오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지방자치시 북쪽으로 통근하는 노동자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패널 B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남쪽 끝에 인접한 써니베일로부터의 통근을 보여주는데 약 23%의 노동자들이 써니베일 내에서 통근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사우스베이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 시들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합니다. 패널 C는 이스트베이 지역의 알바니로부터의 통근을 보여주는데 약 40%의 통근자들이 알바니 내 혹은 버클리로 통근을 하고 약 16%의 통근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직장으로 만에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패널 D는 샌프란시스코의 동쪽 23마일에 있는 콘코드로부터의 통근을 보여주는데 10%의 노동자들이 샌프란시스코시 직장으로 통근하고 약 44% 정도의 비율이 콘코드 내 혹은 월러크리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통행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그림 10-3에서 수평축은 차선 시간당 차량의 수를 측정하고 수직축은 금전적 비용과 시간 비용의 합인 통근 통행의 비용을 측정합니다. 수요 곡선은 통행을 하는 운전자 수를 의미하는데 비용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 비용이 7.87인 경우에 점 B는 통행의 비용보다 통행의 편익이 크다고 평가하는 1200명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서 교통량은 차선 시간당 차량 1200대가 됩니다. 그리고 통행 비용이 감소할수록 통행 비용보다 통행 편익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표 10-2는 교통량과 통행시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A의 교통량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통행시간이나 비용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적 통행 비용은 평균 통행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고 사회적 통행 비용은 한계 통행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혼잡세의 부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부정적 요소는 추가적 혼잡세를 지불한다는 것이고 긍정적 요소는 시간 비용의 감소, 낮은 소득세가 있습니다. 세금은 교통량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통행속도는 증가하고 통행시간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사적 통행 비용을 감소시켜 모든 다른 운전자들에게 절약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마지막 긍정적 효과는 혼잡세 부과로 인해 다른 지방세 부과를 줄일 수 있어 혼잡세가 수입 중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에서 혼잡세 수입을 도로를 이용한 1600명의 사람들 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개인의 소득세를 1.84달러만큼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히람은 2.17달러의 편익에서 2.10
혼잡세를 뺀 것과 동일한 0.07달러의 순편익을 가지게 됩니다. 혼잡세가 부과된 이후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로이스 같은 경우 소득세가 1.84달러만큼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와 소비자 잉여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잡세와 도시성장에서 혼잡세를 시행하는 도시는 해당 지역 내 다른 도시들에 시행하에 성장하게 됩니다. 혼잡의 감소가 효용곡선에 주는 영향은 첫 번째로 보다 큰 인구 범위에서 집적의 경제가 불경제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 곡선은 보다 큰 인구 범위에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효용곡선상의 음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곡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불경제보다 약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용은 보다 천천히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혼잡세는 혼잡의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여 도시 규모의 불경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도시의 효용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킵니다. 혼잡세 체계의 시행에 연관된 여러 가지 실질적 이슈들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인데 그림 10-5는 첨두시간의 혼잡세와 비첨두시간의 혼잡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첨두 통행 시간에서 소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높아 사적 통행 비용과 사회적 통행 비용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여 혼잡세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비첨두 통행 시간에서는 첨두 통행 시간과는 대조적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혼잡세 역시 낮게 나타납니다. 첨두 시간대에서는 교통량은 상대적으로 높아 통행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 큰 차이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보다 높은 혼잡세를 초래하는 것이고 비첨두 시간대에는 통행의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간의 차이는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절한 혼잡세는 얼마인지 여러 대도시 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혼잡세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여러 대도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지역,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잡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이에 따른 혼잡세가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네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면 첫 번째로 교통수단의 대체, 두 번째로 통행의 시간, 세 번째로 통행 노선, 네 번째로 입지 선택이 있습니다. 혼잡세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로 휘발유세가 있습니다. 휘발유세는 통행거리당 비용이 증가한다면 사람들은 보다 적게 운전할 것이고 그에 따라 휘발유세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의 상대적 비용을 감소시켜 옳은 방향으로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 통행의 과소 가격 정책을 버스, 지하철, 통근열차, 경찰도에 대한 동등한 과소 가격 정책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 지원의 제고는 현금 지원에 따른 무료 주차의 감소는 단독 운전을 대신할 교통수단 대체를 유도하므로 결국 단독 통행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도로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그림 10-6은 두 집단의 비용 곡선들 2차선 도로에 대한 비용 곡선과 4차선 도로에 대한 비용 곡선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ATC 곡선은 교통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작을 경우 평균 도로 비용의 감소가 통행 비용 증가보다 크지만 교통량이 커질 경우 통행 비용의 증가가 도로 비용 감소보다 커지게 되어 U 형태의 그래프 모형을 갖게 됩니다. ATC 곡선의 다른 중요한 특성은 ATC와 사적 통행 비용 곡선 간의 격차가 평균 도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대기 오염에 대해서 그림 10-7은 휘발유세의 시장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휘발유 1갤론당 0.40달러의 세금은 공급선 0.40달러만큼 상향으로 이동시키고 균형량을 감소시킵니다. 이 세금의 절반은 소비자들에 의해 부담되고 절반은 휘발유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유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그림 10-8은 속도와 안전 규제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는 음으로 나타나고 양의 기울기를 갖는 한계 비용 곡선은 속도가 커짐에 따라 비용 증가 비율이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시간당 39마일에서 40마일로 증가시킬 때 충돌의 가능성과 부상의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은 양만큼 증가하여 통행에 예상되는 부상 비용은 점 C와 같이 12달러만큼 증가합니다. 속도를 시간당 45마일에서 46마일로 증가시킬 때 충돌의 가능성과 부상의 심각성은 보다 크고 예상되는 부상 비용은 20달러.i만큼 증가합니다. 통행자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속도를 선택하고 에어백과 같은 안전 규제의 도입은 한계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 속도를 시간당 46마일, 즉 .i에서 시간당 49마일, .f로 증가시킵니다. 표 10-4는 상이한 유형의 차량과 상이한 연령의 운전자에 대해 한계 외부 효과 비용을 보여줍니다. 젊은 운전자의 외부 효과 비용은 중간 연령 운전자의 외부 효과 비용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종별 외부 효과 비용에서 픽업 트럭이 가장 높은 반면에 미니밴의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형 자동차일수록 외부 효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젊은 운전자들이 소형 자동차를 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0-9에서 운전에 대한 소요 곡선은 운전의 한계 편익을 보여줍니다. 하위의 한계 비용 곡선은 운전의 사적 비용인데 주행거리 1마일당 고정된 10%로 가정됩니다. 운전거리 800마일에서 1000마일 구간에서 운전자가 경험하는 한계 편익은 한계 사회적 비용보다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거리를 운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 I에서 출발하여 맨 마지막에 주행된 1마일은 10%의 편익과 14.4센트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순손실은 4.4센트이고 이와 유사하게 900마일에서 1마일에 대해 편익은 12.2센트, 비용은 14.4센트입니다. 따라서 2.2센트가 순손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801번째에서 1000번째 마일까지의 손실을 합하면 운전의 비용은 사회적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 간의 격차만큼 편익을 초과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균형 마일수, 즉 점 I에서의 1000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치, 즉 점 E에서의 800을 초과합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삼각형은 통행에 대한 보다 낮은 가격 책정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보여줍니다. 자동차와 빈곤에서 공간적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자동차의 가능한 역할은 무엇일까? 낮은 숙련도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자동차에 대한 접근은 다음 3가지 편익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을 통해 교외로 통근하는 중심 도시의 노동자의 경우 자동차로의 수단 전환을 통해 매일 약 19분이 절약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낮은 숙련도의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직장을 구하고 보다 많은 고용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낮은 숙련도의 노동자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끝마치고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보다 큽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복지정책에 대해 일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복지정책은 사람들을 복지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